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당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됐는데요.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의 개회식으로 시작된 제1차 본회의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휴회된 후 23일에 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심사 대상 안건을 다뤘습니다. 이재광 시의회 의장의 개회식으로 시작된 이번 본회의는 자세한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효건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안 의원은 지난달 22일 송산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지낸 것과 관련해 지방도 633호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방도 633호선은 일일 평균 약 2만 6천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지만 도로의 상태가 엉망이라며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두려움 속에 차량 운행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사고까지 나오면서 도로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633호선에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5분 발언 후 다음으로는 이재광 의원의 지휘에 따라 의사 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였는데요. 상정된 제3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의사 일정 제3항인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상정 전 김홍장 당진시장의 인사말과 이규만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출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넉넉지 않은 세입으로 경상비 등에서 5%를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돼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세부 설명을 맡은 이규만 기획예산 담당관은 201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됐는데요. 김기재 의원, 편명희 의원, 안효근 의원 등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는 의정자료 수집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위해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된 후 23일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일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율하는 자리였는데요.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며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제2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홍기후 의원, 편명희 의원, 황선숙 의원 등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됐는데요. 위원장의 양기림 의원이 추천된 후 이의 없이 가결되면서 양 의원의 주도하에 부위원장 선출이 이어졌습니다. 양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각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부위원장 선출에는 황선숙 의원이 추천됐고
역시 이의 없이 가결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인사말에서 황 의원은 더불어 행복한 당진 씨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며 간단한 다짐의 말로 대신했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 예산인 7,056억 원보다 1,146억 원이 증가한 8,202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 회계가 전체 예산의 82.3%인 6,746억 원, 특별 회계가 14.7%인 1,208억 원, 기금은 3%인 248억 원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5일 당진시 시민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옥시 논란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옥시 제품에만 해당되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랐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페브리즈도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진시 시민단체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난 5일 보도했습니다. 당진에서는 가습기 피해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옥시에 대해 당진의 여러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건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일이 터진 후에 알게 돼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런 사후 약방문식 조치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논의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문정숙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옥시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9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돼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된 사망자 14명,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모두 239명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수는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소중해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할 생명들인 우리 아이들과 산모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었으며 YMCA에서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잠복된 유사 사례들이 많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에게 이를 덮어두려 했던 정부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론화가 늦어진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청결 제품의 성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페브리즈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로 꼽힌 살균제 성분은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입니다.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는 폐 상피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흡입 독성 물질이며 흡입하게 되면 폐에 들어갈 시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페브리즈 겉면에는 미생물 억제제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 자세한 성분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성분 분석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광고에서 안 좋은 냄새를 없애주고 상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장면을 연출해온 페브리즈조차 유해 성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욱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페브리즈는 현재 섬유 탈취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입니다. 옥시가 시발점이 돼 국민들이 흔히 쓰는 제품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 채 기업들의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많은 기업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실태조사가 이뤄져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취하는 행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다가오면서 한 해 농사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많은 수의 모내기를 하고도 모판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모판이 부족해 모내기를 미처 끝내지 못한 농가들이 있을 텐데요. 이에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10일까지 모수구 말선 창구를 운영해 모판을 나눌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모내기 처리 도래에 농업인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6월 10일까지 모수구 말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수구 말선은 모판이 부족해 모를 심지 못하는 농가가 있고 모내기 후에 남는 모판이 있는 농가가 있을 텐데요. 이런 두 농가를 모 알선 창구를 통해 연결시켜주고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들 중 모내기 후 남은 모판을 가진 농가가 농업기술센터로 알려주면 농업기술센터는 모판이 부족해 모내기를 다 마치지 못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알선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재배하고 싶은 품종과 필요한 수량을 반드시 알고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에 알려주면 됩니다. 센터 관계자는 모내기철에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들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3.3제곱미터당 이양주수는 70에서 75주 정도, 1주당 3에서 5본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 발육에 좋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2016 당진 아트 페스티벌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당진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작품과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술 창작 작품 전시와 학생 미술 대회, 아트페어 부스 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행사 시작은 14일이지만 작품 전시는 19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현대문명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행위예술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풍선을 불기도 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태우기도 하면서 무엇인가를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신기한지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위예술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행위예술가는 호루라기를 불며 종이를 날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는데요. 이런 멋진 행위예술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진시 문예의 전당에서 2016 당진 아트 페스티벌 아트페어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예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과 그것을 만들어낸 예술인들과 함께해 기쁘다며 아트 페스티벌을 찾아준 모두가 좋은 구경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광 시의회 의장은 많은 어린이들도 참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볼거리들과 체험할 것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관계자들과 많은 예술인들이 함께 아트페어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는데요. 안쪽에는 많은 화랑들이 그린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술시장을 뜻하는 아트페어는 보통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1층은 많은 화랑들의 그림과 조각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층, 2층은 작품들이 화랑의 이름별로 모아져 있어 관심 있는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트페어를 구경하는 많은 시민들은 작품을 세세하게 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행사는 14일에 열렸지만 아트페어 전시는 19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경찰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에 나섰습니다. 특히 야간 이동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커서 추돌 방지 반사판 부착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는데요. 경찰은 반사판을 부착함으로써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의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의 야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 시행에 나섰습니다. 추돌 방지 반사지를 제작해 농가에 보급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사판은 야간에 선명한 빛을 반사하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더불어 당진경찰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순회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추돌 방지 반사지 붙이셨는데 앞으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야간에 우선 차량이 뒤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면 추돌 사고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이는 반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사고 예방률이 좀 많이 뛰어날 것 같아요. 한편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트랙터 작업 후 노면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농기계를 운용하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농기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교통안전 반사판 부착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도 따라야겠는데요. 또한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도 중요해 보입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지난달 29일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한 당진시가 이달 30일까지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개별 주택 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2016년 개별 주택 가격을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한 당진시가 이달 30일까지 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열람은 당진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신청된 주택가격은 내달 27일까지 주택특성 제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에 최종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시는 개별 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인 만큼 모든 주택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기한 내에 꼭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개별 주택 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부속 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됩니다. 당진 지역에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은 17,612호, 총 가격 1조 7,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 상승돼 충남도 전체 상승률인 2.6%보다 0.5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오른 주택은 11,859호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전년과 동일한 주택은 20%,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11%로 나타났고 나머지 2%는 신규 주택으로 총 419호입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어제 내린 비도 강풍을 동반해서 세차게 내렸는데요. 다행히 비가 그치면서 강풍도 잦아들어 어제 낮 기준으로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이번 한 주 동안 비 소식이 없는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풍 계열의 기류가 형성되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이 오후 한때 미세먼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전국적으로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낮 기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은 아침 기온 10도로 시작해 낮 동안에는 25도를 가리키겠는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크게 더운 날씨는 아니겠습니다. 금산 지역은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옷차림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청양 지역입니다. 청양은 최저기온 7도로 충남 지역 중 가장 낮은 기온의 아침이 되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인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27도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요. 비온 뒤 맑은 하늘이 계속돼서 바깥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오후 한때 빼고는 당분간 대기 환경도 좋을 예정이니까요. 점심시간 활용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시거나 춘곤증 예방을 위해 잠깐의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